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오늘은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네, 아나백입니다. 강대리입니다. 금강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오션폴리텍을 떠났다고 하긴 좀 그렇고, 원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떠나서 그 실습선에 올라서 하는 첫 녹음이 되겠습니다. 네, 김 기사님 오늘 아까 볼 때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있었는데 지금 억지로 약간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제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좀 심각하게 안 좋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잘 풀린 일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큰 펀치 한 대 맞아가지고 요즘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배에 올라서 첫 번째 항해를 마치고 지금 부산 항해 정박 중인데, 네. 우리가 취업 박람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변에서 하나 둘 떠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몸이 떠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는 어느 회사 소속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친구들이 네, 있고 그렇죠. 아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나병님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있는 자의 덕담. 전에 이제 VIP 방송에서 우리 아나백과 이제 저희가 같이 면접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나백이 이겼습니다. 그때 굉장히 신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 면접을 봤는데 굉장히 기자 시절에 함께 취재원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막 신나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나백이 이제 하나 붙었다고는 하지만 아나백도 앞에 두 군데 떨어지고 그리고 아나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블랙리스트 그냥 싹 죽었어요. 네. 저희끼리는 거의 뭐 걸레라고 부르는. 예, 그렇죠. 한 번쯤은 저희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이 성적이 다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노인터님은 원래 장학생이라서. 원래 그렇죠. 장학생이라서 합격이 확정돼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한석봉님, 예, 그 친구라거나 뭐 이렇게 한 번 들렀던 친구들은 대체로 안 좋더라고요. 한 번 들었던 분이겠죠. 해중님. 해중님은 남성 되셨구나. 예. 남성적인 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어느 선사에 갈지 안 정해진 친구들이 더 많지만 네.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더 좋은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랄까요, 자위를 해봅니다. 희망. 마스터베이션 그런 걸 해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한 가능성도 얘기해야겠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위험하고 좀 남들이 좀 꺼리면서 좀 힘들다고 하는 그 선사에 또 강대리랑 제가 또 같이 지원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불길하네요. 우리가 VIP 방송 때 이제 아나백과 제가 했던 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얘기는 빼놓고 있다. 네, 우리 둘 중에 또 하나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될까봐. 네. 아무튼 우리 블랙리스트의 저주가 이제 부디 끝나고 우리 다 좋은 곳에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우리 배 위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다들 어떤지 한번 감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금강아지님부터. 예, 저희 저번 주에 제주도로 이제 저희가 첫 출항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제가 이런 식으로 배를 또 타는 거는 통통배 말고는 처음이었는데, 네. 통통배를 탈 때도 저는 멀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멀미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첫날을 되게 좀 어지럽게 보냈어요. 고생을 네. 했는데 그 뒤부터는 적응을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게 나중에는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왜 아무런 티를 안 내셨나요? 그때 저는 항해당직 올라가 있을 때 좀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 하던 과제를 일정 부분 하다가 옆에 친구분께 그 안선생한테 이제 맡겨놓고 저는 이제 계속 시원한 공기를 맡으면서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달래려고. 그래서 하루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아니, 같은 방인데 전혀 눈치를 못 채가지고. 남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친구가 그만큼 강인한 친구입니다. 네. 티를 안 내요. 우리 강대리는 어땠어요? 멀미 안 했어요? 네, 저는 원래 육상에서 좀 멀미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버스 같은 데 타도 그렇고 기차 타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왔을 때 오사카 갈 때도 네. 저희 이제 육상에서 할 때 오사카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페스타 이름은 크루즈죠. 예. 네. 뭐 그러죠, 답죠. 네. 거기서도 좀 긴장을 했었는데 의외로 약간 좀 배체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요람같이. 네. 네. 더 심하면 모르겠는데 딱 이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정도 저희가 너무 심한 막 황천항해 같은 걸 안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뭐 괜찮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그렇게 자더라고요. 아, 거의 시체처럼 잤어요. 거의 멀미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멀미하고 있면서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몰랐던 건가요? 네. 아나뱅님 어땠어요? 멀미 안 했습니까? 저도 조금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약을 먹었어요. 출항하기 직전에.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고, 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많이 먹으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네. 이제 몇몇 분도 했는데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딱 한 번 나고 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출발하기 전에 원래 든든히 먹고 출발하는데 그날따라 닭죽을 준 거예요. 소화가 금방 되면서 빈속에서 속이 배고프다가 쓰리고 그 다음에 오바이트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꾸역꾸역 먹고 가면서 계속 먹고 그랬거든요. 이게 약간 느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박하고 있을 때는 야식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밤에 라면. 근데 항해 나갔을 때는 맨날 먹었어요. 밥까지 말아먹고.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조금씩 멍하고 예,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졸리고. 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좀 잘 버텼던 것 같고 또 이 화이트 칼라 분들과 다르게 저는 이번 항차 때는 블루 칼라 네네. 작업하셨죠? 예. 그러니까 노가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닷바람을 맞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밖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사하게,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사카 갈 때 저도 살짝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잘 넘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냥 이게 멀미구나 할 정도의 멀미는 없었고, 이제 무난하게 지냈는데, 대신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건 있더라고요. 맑은 정신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맞아요. 내 온 정신이 한 70%, 80% 상태로 계속 가는 듯한 느낌? 맞아요. 예, 그 집중하기가 느낌이, 어렵더라고요. 예, 딱히 좋지만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 기차 탈 때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한 공기에 계속 실내에 있고, 예, 계속 뭔가 진동을 하고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게. 그래서 좋진 않았는데 잠은 계속 잘 오고, 그래도 밥도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예. 그랬고요. 그리고 멀미라는 건 저는 배를 내려서 더 했습니다. 주말에 내려가니까 육지 멀미가. 움직이는 것 같죠? 예, 조금씩 흔들리는 듯하고. 저는 약간 오사카 느낀 것 갔을 같아요. 때 한 2, 3일 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주도 갔다 올 때도 배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막 울렁울렁 하는 느낌이 났었는데, 딱 그 감정을 즐길 수 있을 정도, 괴롭진 않고, 네, 그 정도를 이번에도 느꼈고, 아직 큰 바다에 막 거친 파도를 겪진 않았으니까, 예. 딱 그 정도만 느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원래 제가 차를 타면서 핸드폰을 못 봐요. 그러니까 책도 못 보고, 글자 저도 보면 그렇죠. 멀미 나서. 근데 이번에 배를 내려서 주말에 버스를 타는데 꼭 핸드폰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씨 막 한숨 쉬면서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그래서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5일 내내 이게 흔들리는 데 있다가 반년이 좀 돼가지고. 네, 그런 게 아닌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이제 얻어가는. 네. 근데 아니죠. 저도 약간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이번에 주말에 대전에 올라가는데 음. KTX에서 제가 기차에서 잘 뭘 안 봐요. 어. 영상도 좀 보다 보면 머리 아프고 이런데 이번에 그냥 무심코 켰는데 그냥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기보다는 존나 세게 때린 다음에 툭툭 치니까 안 아픈 거지. 네, 듣고 계신 분들이 이럴 것 같은데 꼴값들 하네. 뭐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버스에 스마트폰 보는 거랑 기차에서 영화 보는 거 가지고 지금 뭐 대단한 거 극복한 것처럼. 저에겐 굉장한 어떤 변화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삶에 없던 걸 생긴 건데. 네, 아무튼 우리가 처음으로 항해라는 거를 마쳤어요. 네. 네, 이제 목적지인 제주항까지 가진 못했고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앵커를 받고 그러니까 밭을 내리고 그 위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남해안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항해를 마쳤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제주도. 그 제주도 가면은 뭐 하고 싶어요? 뭐 계획들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학생장님한테 말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취업되고 나면은 실습 연계되고 나면은 다 하나둘 떠날 게 이제 보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회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싫어요. 저도 정말 이게 어떤 자식이 제안했나 싶었는데 여기 눈앞에 있네. 아니, 저도 뭐꼭 B반이고 이쪽 반이고 우리 반을 떠나서 우리 반이고 회식한다 그러면 나도 싫을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아니 개인적으로 좀 딱 하루잖아요. 네.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생각해요. 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무뚝이라고 있거든요.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어떤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막 성을 내다가 갑자기 그런데 우리가 회비를 얻었네? 이러더니 회비는 이제 써야 된다. 거둔 게 있어요? 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도 차라리 그냥 피할 수 없게 된 거 즐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시고요. 네, 정말 형편없는 아이디어지만 어쨌든 회비를 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반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 회비로 간식을 사서 그냥 올리자. 네. 그래 다 같이. 저는 옆에서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려다가 제가 일단은 거기에 이제 찬성 반대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반대하려다가 그냥 보류 뭐 이런 거 있어서 눌렀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이제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놈이 뭐를 눌렀지 이러는 거야. 내가 말을 왜 눌렀는데. 익명 투표였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참석하기로 했었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올라와서 조가 나뉘어졌어요. A반, B반 섞여서. 근데 저희 조만 유일하게, 다른 조는 다 10명인가 11명인데 저희 조만 8명이고 다 같은 반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여행 계획 짜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마 렌트를 하나 해서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트는 뭐 다 하겠죠. 네. 회식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배를 타서 느껴진 감흥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 찍었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훨씬 더 유명하고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을 했던 감독이죠. 네. 그 애니메이션 중에 역시 유명한 작품, 창이라는 작품 되겠습니다. 창 이후에 우리가 연상호 감독 애니메이션을 2편을 더 다룰 거예요. 한 편은 군대 문제를 다룬 창이 되겠고요. 다른 영화로 사이비, 종교 문제 다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돼지의 왕,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만으로도 충분히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떨어본다. 이야기를 해볼 만한 그런 주제들이다. 다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요즘의 사회 이슈랑도 되게 절묘하게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이 연상호 감독의 옛날 애니메이션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중에 선원에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이 세 가지의 지점들이 또 엮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고편 듣고 와서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용대문실에 넣고 총원치 근무일 자식이 이거 정철민이 말을 듣고 내 말은 안 들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 아니 그걸 지금 믿으시는 겁니까? 그 새끼 애인 만나러 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야 네가 행복하냐? 관등성명 목소리 봐라. 하지만 잊고 있었던 그곳의 진실. 연극 한번 제대로 해보자. 준비됐으면 빨리 탑박스부터 날라. 빨리 야 서둘러 나가. 빨리 손 치워 이 새끼야.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2012년 작품. 창. 스튜디오 다다쇼. 일단 창은 28분 정도 짧은 길이의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정철민 병장이라고 하는 그 옛날 구막사에서 생활하는 육군의 생활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제 생각을 드러내면서 소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네. 그 창이 없는 방을 쓰고 있는 그 창고를 개조한 방을 쓰고 있는 분대, 그 분대에 이제 분대장으로 나오는 정철민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약간 그 시선 자체를 되게 안 좋게 저는 시작한 것 같아요. 되게 불량한 그런 중대장? 아니 분대장? 분대장. 네. 그러면서 이 부조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런 그 분대장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름이 뭐였지? 정철민? 네, 정철민. 네, 정철민 병장은 그와 다르게 되게 그 조직 문화에 되게 잘 적응하고 엄청나게 그 안에서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조직에 잘 융화되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런 인물에게 이제 흔히들 이제 고문관이라고 하는 이제 신병이 들어옵니다. 네. 신병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신병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조직 문화에 있는 그대로에서 정철민이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병이 이제 자살 소동을 벌이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군대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중대장과 그리고 그 대대장이 이제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이 조직 문화에서 엄청나게 잘 융화되던 인물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지, 개개인이 그거를 겪어내고 피해자인 정철민과 가해자인 그 신병의 마지막 일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군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주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본인의 영화 속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한 2점? 2점. 네. 제가 생각한 점수랑 비슷해가지고 더 말을 하지 않고. 이제라는 단어가 한 20번 나온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못 들으신다면 그건 저의 피나는 편집이 있었다. 네, 늘 있는 그 편집이 좀 더 심하게 들어갔다. 근데 이게 네.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녹음을 얼마 만에 하는 거죠? 녹음을 한 달은 안 됐고 한 2주, 3주? 네. 2, 3주 만에 이제 김 기사님이 갑자기 연상호 감독의 3부작을 하자고 하더니 네. 저는 한 3년 전에 봐가지고 오늘 급하게 다시 봤는데 또 제 탓입니까? 아니 그냥 변명을 해보자면 네. 아니 이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이 영화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음. 호평을 하시니까 네. 아무튼 이제 영화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 부대가 이제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랑 겹치는 지점이 좀 많아요. GOP 철책에서 철수한 페바로 철수한 부대죠. 그래서 철책을 지키는 부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철책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페바가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제 GOP라고 해서 38선 보통 38선이라고 많이 하는 금일 식기단번 중원 당직실 부호 이상 당직사관 그 38선이라고 하는 북한과 이제 접경 지역을 우리가 철책으로 쫙 이제 서해안부터 동해안까지 해놨잖아요. 네. 그 지역을 초병들이 24시간 지킵니다. 그 지키는 인원들이 꽤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인원들이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빡센 근무 형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병사들도 상당히 정예병으로 뽑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그런 지역이 산악지대라거나 되게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자신이 정예병이라는 저는 정예병이었습니다. 네. 알아두는 정예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쪽 지역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근무를 1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근무 강도도 너무 심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피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철수한 부대, 그 철수한 지역을 후방인 페바라고 하고요. 그 페바 지역에 머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전형적인 GOP 부대 출신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게 계급이 태닥가닥 붙어 있어요. 상병 이상급으로. 그게 GOP에 막 들어가기 위해서는 페바 지역에서 받은 이제 상병 병장급을 최소화시키고 밑에 이제 쌩쌩한 애들을 많이 열심히 받아요. 2병, 1병 얘네들을 엄청나게 괜찮은 애들을 충원을 해서 GOP로 올라가서 소모하고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병이 아직도 페바에서 그 걸레질하고 있는 부대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그런 약간 독특한 형태의 부대입니다. 상병이 막내죠. 네, 상병이 군번이 군대의 막내죠. 줄줄이 있는. 네, 군대에 한 1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페바 특성상 또 충원이 10명이 있지 않고 7명 있어요. 그리고 GOP 부대는 12명, 13명 있거든요. 한 분대에.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특성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얘네는 결국은 GOP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GOP에 들어간 게 그 전체적인 대대 입장에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GOP에서 철수한 애들은 사실상 놀고 먹는 식의 그런 약간 얘네는 예비 전력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가 생각하는 마인드도 그럴 겁니다. 이 처음 장면이 떡볶이 밀반입해서 먹고 소주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좀 심하긴 하지만 그 강력한 이제 규율 속에서 지내던 애들이 이제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를 배경 설명으로 깔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앞에 강대리가 설명해 준 것처럼 조직 속에서 파괴되는 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도 하죠. 네, 대대장 나오고 중대장 나오고 분대장 나오고 그 다음에 신입 병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배경처럼 지나가는 분대원들 몇 명 지나가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앞에 말씀드린 이 4명의 인물이 아닌가. 대대장, 중대장, 분대장, 그리고 신입병사. 이들이 어떤 관계를 펼치고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떤 책임을 지면서 상황을 만들어가는지, 파국을 만들어가는지가 영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아나백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저도 이거를 되게 오래전에 봤는데 저는 애니메이션 말고 원작 만화를 봤었어요, 옛날에. 이거 만화가 따로 있어요? 예, 그 최규석 작가라고 아시나요? 송곳을 네네. 이어서 유명해진. 제가 그 저희 학교 도서관에 만화책이 꽂혀있는 데가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 맨날 이렇게 배회하면서 뭘 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사이시옷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냥 아마 인권위 쪽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딱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오죠. 사이시옷. 네, 사이에 뭐 이렇게 우리 함께 이웃들과 함께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편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 만화였어요.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적인 연출이나 분위기는 당연히 연상호 감독들이 연상호 감독들이 아니죠. 연상호 감독이 하셨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최규석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창 작품이 그 예, 단편들 만화책, 중에 하나. 예, 만화책에 들어있는 단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영화로는 처음 봤는데 영화로도 분위기를 잘 살린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봤고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일단 뭐 추천을 먼저 해야 네, 되나요? 추천 비추천 총평. 예, 저는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강대리님은 그 정철민이라는 병장과 그 군대원들이 되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겼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직을 굴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내가 저 조직원이라면, 아, 저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고문관이 우리에겐 제가 볼 때는 더 나쁜 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네.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지? 내가 저 상황에서 뭐 정철민일 때, 혹은 정말 내가 노력은 했지만, 물론 그 고문관은 노력하지 않은 느낌으로 나오지만, 내가 노력을 했는데 고문관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갈 고립될 상황에서 저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예. 네, 추천. 찝찝했습니다. 네. 아, 참 좋은 학교 다니셨네요. 그, S대죠, S대. 아, S대죠. 네, S대 학교에는 만화책도 그렇게 많이 꽂혀있고, 또 옛날에 음악감상실이라는 것도 유명했었잖아요. 아, 음악감상실은, 예, 그게 취지는 그런데 다 거기서 잤죠. 네, 그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음악을 듣는다는 컨셉 아래 엄청 좋은 소파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리고 네. 조명도 되게 어둡게 하고, 네. 다들 거기서 꿀잠을 잤던. 네, 대학교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대단하다. 요즘엔 다 공부만 시키고 막 영어만 시키고 하려고 하잖아요, 대학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S대가 그 S대는 아닙니다. 아이, 뭐, 성균관대도 S대고, 서강대도 S대고, 서울대도 S대고, 서경대도 S대고, 다 S대죠.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천 하나 받았고, 강대리님. 저도 추천합니다. 그냥 불편한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서. 근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면은 이게 정말 잘했다는 거죠. 그죠. 고칠 점이 있다는 거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게 하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말을 추가 보충하자면은 그 정명철 군대장을 처음에 안 좋게 시선을 명철이 아니에요. 정명철을 저희 반에. 네. 정철민. 정철민 분대장을 안 좋게 이렇게 연출했다고 느껴지는 게 처음에 그 하사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부사관이 이걸 순찰을 하는데 이제 부대를 이 창이 없는 그 방에 가기 전에는 이렇게 안심하면서 잘 자고 있구나 보다가 네. 이제 그 사람도 괜히 술 한잔 하고 싶고 냄새가 풍겨오니까 끼지만 되게 불량하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분대 마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시선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다가 이놈들도 완전 여기 안에서 이제 끼리끼리 해먹는 놈들이다. 아, 그런 식으로 봤어요. 아니, 그거 되게 싫던데. 나도 하사가 별로였어. 근데 하사가 싫은데 능글맞게 막 그렇게 막 대답하는 병장도 저는 그런 사람이 제가 어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그랬거든요. 네.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래서 추천은 추천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다가왔다? 아니 이런 부분 그냥 왜 자기 역할을 못할까? 병사면은 진짜 열심히 군복무해야지. 저도 떡볶이나 먹고 말이야. 막 이런 생각 했다는 거죠. 아니 그것보다 그냥 그 창이라는 그 제목을 선택한 것 자체가 처음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조직에 우리 어쩔 수 없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정철민처럼 이렇게 잘 융화돼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도 되게 너무 능구렁이 같으면 안 좋게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금강아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말에 되게 공감하고요. 불편할수록 이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되게 공감을 해서 저도 추천을 생각하고 있고, 보면서 진짜 자기 전에 봤거든요. 네. 잠이 안 올 정도로 열받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진짜. 네. 저는 거기서 물론 고문관도 고문관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 고문관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저는 더 싫었던 게 대대장이 너무 싫었어요. 아, 맞죠. 진짜 능글맞게. 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냈던 부대도 생각도 나고 그 대대장도 생각도 나고 역시 군대라는 게 정상적인 곳은 아니구나. 새삼 그때 느꼈죠.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런 게 또 보이는 거니까 참
그런 걸 또 느끼게 해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정철민 분대장이 그 후임을 뭐 구타하죠, 고문관을. 네. 근데 그 후임이 이제 손목을 긋죠. 예. 화장실 가가지고. 근데 장난질 치는 예쁘게 긋죠, 되게. 아유, 진짜. 어쨌든 그게 대대장까지 보고 올라가서 대대장이 이제 왔는데 정철민 분들한테 처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예. 아우 철민아 고생이 많지 꿀밤이나 한 대 때려주지 그랬어. 왜 꿀밤 얘기 계속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꿀밤 그러다가 때렸을 거야. 그래서 정철민 분들랑 이제 고민하다가 그렇게도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꿀밤을 갑자기 때렸어? 꿀밤을 때렸어. 그러는데 이딴 나쁜 새끼들이 뭐 그 그러면서 영창에 집어넣어! 새끼 구속해! 그러죠. 잠도 못 채우게 이중대장 이러면서. 와, 진짜 이 반전 영화야, 우리 거의. 어우 네. 너무 스트레스라고요 저도. 보면서. 네. 확실히 이게 화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 정철민 저는 그 분대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이 분대가 에이스 분대라고 생각했어요. 영화가 처음에 약간 후방에 와서 군기가 좀 풀어진 채로 약간 놀고 있는 에이스 분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되는 게 그 GOP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철수하면은 대놓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니네가 여기서 빡세게 지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는 자유다. 여기 들어와서는 편하다. 이틀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또 정철민이라는 친구가 부대에서도 인정받고 부대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에서도 다 상을 받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밑에 병사들도 보면은 이 분대장 아래에서 엄청 열심히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그런 잘 되어 있는 분대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약간의 선을 넘는 건 있었겠죠. 그래서 소주 사갖고 와갖고 분식이랑 같이 먹고 막 이 정도는 저는 각 부대마다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선이었다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생일 파티였으니까. 네, 생일 파티였으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놀고 있었던 것인데, 이 분대가 하도 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고문관이라고 불리는 관심병사이고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 하나가 전입을 오게 됩니다. 이게 보통 GOP 부대 같은 데는 이런 애들이 못 올라오거든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소위 말하는 괜찮은 친구들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다시 갈라져요. 근데 아예 누가 봐도 좀 적응이 어려운 친구를 그 부대에 넣어놓는 게 저도 이제 페바에서 많이 왔거든요. 우리는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내려왔어. 그래서 다들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되게 강한 분대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중탕을 만들어. 계속 대대 전입 분대 중에 제일 별로인 애들을 제일 괜찮은 부대에 막 넣거든요. 그게 GOP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리를 제대로 할 네, 것이다. 여기가 에이스니까. 그래서 다 평균치를 만들어놔요. 그리고도 안 되면 당번병으로 장교한테 아예 붙여버리죠. 행정병으로 붙이거나.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뭔가 되게 친숙감을 느끼면서 봤어요. 그런 상황들에 너무나 익숙하고 또 손목 끊는 거 있잖아요. 네. 저 부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진짜? 손목 끊는 거, 그 다음에 미쳐가고 몽유병 환자인 척하고 영화 막 한참 떨어지는 데서 갑자기 수로 같은 데 나가고 침낭 가지고 가서 막 자는데 저 여기 왜 여기서 잤는지 모르겠어 이런 장난질 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죠. 뭐 과호흡 같은 거 연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예, 과호흡으로 막 헐레벌떡 하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괴롭혀서 그런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막 이지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정철민의 그 반응 있잖아요. 처음에 그 새끼 하고 바로 알아챘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GOP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서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런 식의 반응을 그리고 내려와서 이 애가 친 장난질을 바로 깨우쳤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일단 되게 현실감 넘치게 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막 고스란히 느끼면서 봤고 중반까지는 계속 그 병사를 욕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중대장과 그다음 대대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못하는 그것과 마주했을 때 이게 영화의 주제가 그냥 고문관과 그다음에 그 병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책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조직과 그 속에서 파괴되는 인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이런 과정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들. 그렇죠. 벌어지고 있죠. 많이 벌어지고 네. 있죠. 그래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불만족했던 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고문관의 심리 상태, 이 막판에 막 그 거의 눈물 흘리면서 정철민한테 한 방 더 먹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철민을 진짜 화나게 하는데 그런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겠어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 고문관도 자기가 고문관인 걸 알아요. 네. 근데 맞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걔도 노력을 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맞으면서 계속 모르겠습니다라고는 해도 대답은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도 그게 안 되는 걸 자기가 아니까
나름대로 스스로도 괴로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타협을 하면서 인정을 하는데 그게 분한 거죠. 자기는 또 이제 나는 지금 편하지만 내가 고문관인 걸 아니까 내가 그런 취급받는 건 또 열받지만 난 네가 봐라 나는 그래도 난 편하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뭐 감정의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그 마지막에. 저는 아무튼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보말을 드리는데 이 해석도 좀 달리하는 게 전 군대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이 친구도 그렇게 단순한 식의 고문관이 아니라 고도의 사기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장면에서 그걸 느끼냐면 예. 이 친구가 중간에 소형기 같은 거를 몰라가고 총 맨 앞부분에 예. 소형기가 달려있는데 총 분해하면서 소형기를 계속 가르쳐줘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소형기를 가르쳐줄 때 계속 뭐였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도를 못 빼는 거야. 예. 계속 정말 그게 힘들었는데 언제 이제 이등병 중에 이거 뭐 발표할 사람 있나 하고 중대장이 앞에 나가갖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친구 갑자기 손을 들더니 외박 보내준다고 하니까 조명탄. 네, 조명탄관에서 소형기를 쫙 뱉는 거야. 네. 근데 저는 이런 병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앞에서 막 군대에서 일 시킬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주부 이제 막 결혼을 막 네. 했는데 너무 일 잘하는 거 하면은 일 계속 시킨다. 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이렇게 내가 일 못하는 척 해가지고 남편을 가사노동에 더 투입하려는 그런 고도의 의도 같은 것들이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때가 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사들도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아 있어요. 진짜 눈앞에서 이런 비슷하게 복격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근데 보긴 했는데 저는 예. 부대에 생각나네 각 한 명씩 있었어요. 2명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한 명은 대놓고 완전 진짜 전역을 하고 싶어서 미쳐 날뛰는 친구였고 한 명은 자기가 고문관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약삭빠른 짓을 하면서도 전역은 또 하기 싫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2명이 동시에 조기 전역을 하는데 2명 다 한 중대에서 똑같이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런 고문관이었지만 2명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한 명은 웃으면서 나는 봐라 난 전역한다 하고 갔고 한 명은 울면서 가기 싫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걸 보면서 약간 그 고문관이랑 이 고문관이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예. 이 고문관에 그래서 도대체 이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무 얄밉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 고문관의 그 마지막 대사 도대체 정철민한테 왜 그렇게 속을 긁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또 우는 것일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캐릭터를 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보말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를 다들 어떻게 느꼈는지 이제 키워드 토크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 뽑아오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나백님. 저는 이걸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 있잖아요. 외박이 바뀌는 장면? 네. 그냥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정철민 병장이 당직을 서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자기보다 더 고참 선배가 와서 A라는 후임이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외박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박을 바꿔줘요. 그래서 정철민 병장이 가서 내 부하가 가야 된다. 얘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애인데 이번 외박만 기다리고 왔다. 근데 그 A는 완전 개판 치는 애 아니냐. 근데 그 병장이 야, 나 이제 저녁 얼마 안 남았다. 걔 안 보내줘가지고 지랄하면 난 뭐 어떡하냐. 편하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하고도 다른 곳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도 이제 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참 그렇게 좀 뒤로 빠지는 친구들이 뭔가 과실을 따먹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빡치지만 내가 저 정철민 병장보다 선임인 그 병장이었다면 똑같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키워드를 어떻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 많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뭐 한 골 더 넣고 있는데 지금 후반전 5분 남았어. 그러면은 막 위험한 플레이 하는 것보다 공 좀 그냥 패스 좀 하고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게 좋잖아요. 뭐 침대 축구 이런 거. 이제 우리 뭐 해설이 그렇게 축구할 때 그러죠. 지금은 뭐 시간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편이 그러면 이제 욕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러면 안 되죠. 뭐 매너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뭐 그게 인상 깊었고 어떤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 기사님 이거는? 글쎄요, 저도 애매한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건 확실해요. 그 장면에서 정철민이라는 병장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죠. 예. 이 아까는 정철민 병장이 바로 직속부하인 것처럼 말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 상대 병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선임인 다른 군대 분대장이 있는 거고 네. 그 분대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 분대에서 어느 병사가 정말 에이스로 열심히 한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 외박을 잘라다가 다른 관심 병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한 병사의 외박을 잘라다가 관심 병사 자꾸 오늘 아니면 안 나가면은 좀 힘들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계속 떼쓰는 그 병사의 외박을 챙겨주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건 정당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매우 화를 냅니다.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의 이득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챙겨 먹게 놔두느냐, 그걸 가지고 선임 역분대 분대장한테 항의를 하는데 예. 그 분대장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전역 얼마 안 남았는데 편하게 가자. 지금 이렇게 안 내보내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가만히 놔둬도 제 그 에이스는 그냥 계속 군생활 잘할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런 걸 못 견뎌 하는 모습에서 되게 원칙주의자면서도 되게 정당한 거를 확실히, 그리고 역할을 다 하는 사람한테 그만한 과실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인 거죠. 예. 예, 자신도 그 책임을 다할 뿐더러.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있어서 그렇게 프리라이딩만 하려는 그 관심병사가 얼마나 힘들게 여겨졌을까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네. 아주 그냥 눈에 꼴보기가 싫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주변에 돌아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와서 조별과제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저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최대한의 프리라이딩을 목적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옆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김무뚝 선생 같은 경우는 못 견뎌요. 제 프리라이더들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이 막 계속 있는 그럼 친구거든요. 김 기사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늘 이제 제 지위를 인정하거든요. 저는 이제 입을 털면서 일을 분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친구는 이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프리라이딩 하는 친구들을 되게 못 견뎌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중화시켜 줄 때가 많았어요. 네, 그런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서 사실 이 친구가 잘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 역할이 100이면 늘 200 가까이 하는 친구고 여기서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걔 이름 뺄까? 교수한테 따로 말할까? 이런 식의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당하죠. 정당한데 나는 같은 조면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옆분대 분대장인 거지. 야, 적당히 해. 네가 힘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다 못해도 상관없어.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는 것만 열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뭐가 정답인가 계속 헷갈리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군생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관심병사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생일 때 주임원사가 케이크 사들고 와서 생일 파티를 해줘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먹이고. 와.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네, 우리는 진짜 족빠지게 해가지고 막 근데 뭐 주임원사 말도 안 섞어봤는데 그거 이제 관심병사니까 뭐 이해는 가는데 참 힘 빠지죠. 예. 네. 그렇죠. 근데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뭐 김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해서 갔다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게 강제로 가니까. 근데 강제로 그렇죠. 가는데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가는데 또 네. 걸을 애들을 거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게 근데 강제로 가는데 걸을 애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좀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왜냐면 나도 걸러지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나 그런 쪽으로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전쟁 상태고 거의 반은 지금 휴전 상태고 휴전 상태. 우리가 징병제를 통해서 이제 인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재래 전술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의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징집을 해서 병사는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고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잖아요. 근데 의무인데 이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병사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아군의 전투력을 오히려 낮추는 네. 그런 아군이 있는 그럼 거죠. 그런 애한테는 다른 식의 어떤 의무를 요구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못한 채로 획일적으로 그 애한테 그런 걸 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나는 걔네 면제되는 게 모두한테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겪은 그 관심병사들 새끼들은 걔네가 있어서 모두가 힘들었거든. 우리도 굉장히 저희 소대만 해도 관심병사 4명을 받았었나? 이상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리고 딱 보면 느껴지는 놈들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얘네는 진짜 정상인인데 꾀명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맞아요. 진짜 얘는 안 될 놈 같은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친구가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기사 그러면
김기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분명 연기 같아. 그리고 그 그게 친구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취사병을 하고 싶대. 오자마자 한 달 지났어. 근데 취사병 하루 하더니 못하겠대. 그래서 PX병 시켜달래. 근데 PX병도 사실 할 게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전 대대 모든 보직을 돌다가 의가사 제대를 했던 오. 전설 같은 친구가 하나 있죠. 예. 그런 친구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GOP에서도 이제 막 길을 안 나이는 야산 같은 거 막 오르고 막 이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처음 몇 번 해보니까 한 이틀, 3일 하니까 못하겠거든. 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군대 가기 전에 지리산 종주를 몇 번씩 하고 막 웬만한 사람들 다 올라가고 비박하는 거 이런 거 취미고 막 이랬었는데 야영이 취미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가도 진짜 이게 힘들구나 그게 계속 나오고 입에서 계속 단내 나고 이러는데 그렇죠. 처음에 한 2, 3일 하고 나서 얘가 못하겠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몸은 엄청 좋아. 완전 헬스보이야. 근데 걔가 한 이틀 하더니 막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겠다고 저 관절 문제 있다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이제 근무를 이제 결국은 뺐어요. 하도 막 구르고 막 이러니까 무릎 잡고 막 거기 못 내려간다 하면서 구르고 막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근무 마치고 오는데 얘가 농구를 한 거야. 와. 밑에서. 근데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이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힘든 부대고 원래 폭력 같은 것들이 있는 부대에서 걔 끌어내서 패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막을 만한 그런 명분이 없죠. 명분이 되게 애매해요. 내가 아무리 상급자라도 이거를 끌어다가 못 패게 만들려면은 내 신망을 잃는 걸 떠나서 네. 이게 엄청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깨고 보고 가서라도 제가 직접 치고 싶잖아요. 그런 그죠, 친구를. 그죠. 거기다가 막 걔를 따돌리는 막 이런 분위기 하며 이 분위기가 그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은 그 분위기 때문에 부대 자체가 융합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그런 관심병사 한두 명 때문에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애들이 어떻게 걸러내야 할지 솔직히 예. 대안은 없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느꼈던 게 예. 그 제가 말했던 그 두 명은 조기 전역을 하고 그 뒤에 또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아예 그냥 투명 인간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그냥 무시를 하다 보니까 투명 인간이 되는데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는 자기가 새로 오는 애들을 끌어다가 선임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진짜 와 속에서 진짜 불불 끓더라고요 진짜. 예. 보통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뭐 형이 말이야 이런 거 잘 하죠. 그리고 진짜 이 갈리는 게 징병제의 특성상 사람들이 이제 계속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병이 꺾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놓게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갖고 있지만 네. 내가 관심을 안 두고 있으면 좀 나랑 계급 차이가 나거나 나랑 같이 힘든 일을 같이 안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들만의 세상이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병장이나 상병 높은 애들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안 두니까. 그렇죠. 그게 GOP는 되게 GOP 철수한 부대는 진짜 심하게 나타나요. 왜냐면 그들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고 얘들은 이미 다 번아웃이 돼 있어. 그걸 맞췄다는 것만으로도 회복하는데 되게 시간이 소요되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얘네는 완전히 이제 저녁날만 기다리면서 다 이제 소진이 되어 있는데 신병으로 들어온 되게 꼬름한 놈 하나가 거기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야. 이 정철민이 그래서 그런 대사를 해요. 중간에 이 독백처럼 나오는데 심지어 그 관심병사는 그 엄청 풀린 군번이었다. 그렇죠. 예, 풀린 군번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맞선임하고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자기 맞선임은 이미 상병이고 자기는 이등병으로 막 들어온 풀린 군번이었다. 그렇죠. 그럼 걔 밑으로 이제 티오가 막 날 테니까 밑으로 쫙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걔는 군생활 앞으로 얼마나 편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눈꼴 쉬어 보이면서도 그게 의지와 체력이 되지 않으면 제어를 못 하거든. 예, 그런 상황들이 영화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강대리님 어떤 키워드 뽑아왔습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군 생활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군 생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예. 이렇게 즐거운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억을 제가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갑자기 기억났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입으로 받은 제가 분대장 되고 나서 포반장 되고 받은 녀석이 이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관심병사로 들어왔는데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절어서 군화를 안 신고 그 활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담해가지고 이렇게 맡았는데 얘가 정신 상태는 괜찮은데 집에서 되게 막 게임 중독에다가 막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면서 그런 캐릭터였는데 몸은 다정상인데 얘가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많이 설득했죠. 막 또래고 하니까 막 저는 그 친구가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걸 아는데 얘는 그냥 그 방식이 자기가 군 생활 하는 데에서 더 편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대장 앞에서 쇼도 좀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런 생활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구보 안 뛰고 네. 뭐 행군할 때 그냥 앰뷸런스 타고. 근데 제가 그 친구랑 한 3개월 차이 났으니까 거의 전역할 때까지 봤죠. 그 친구 병장 다는 거지 봤으니까. 근데 나중 되니까 이제는 거의 하나의 마스코트예요. 그냥 포대장도 그냥 얘는 뭐 이런 놈 막 이렇게 그냥 남들 일할 때 놀고 그런 식으로 군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군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의 투명인간 없는 셈 취급하는.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얘가 짭을 먹어갈수록 그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끼리는 서로 농담하고 놀리는 게 막 일상이 됐으니까 네. 걔는 그걸 당연시 그냥 헤헤거리고 지나가고 예를 들어 간부들이 본다면은 다리를 이렇게 쩔룩대면서 가요. 그러다가 네. 간부들이 없으면 이제 한 3명 지나니까 아, 유저 서스펙트네. 저희가 그랬어요. 유저 서스펙트라고 해요. 갑자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걔가 얼마나 그게 완벽한 연기를 했는지 한 상병까지도 마음속에 이렇게 작은 구석에서 내 첫 후임이니까 좀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집안이 힘들고 이런 면도 있고 해가지고 아픈 구석이 있을 거야. 다리도 아플 수도 있어.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생각을 했는데 얘가 그런 짓을 딱 하니까 이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막 각자 부대에서 만났던 그 이제 고문관들 얘기를 하다가 내가 걔 이름을 말할 뻔했어 지금. 아, 나도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내 2개월 후임 중에 한 놈이, 아까 그 과호흡 걔인데, 군대, 이제 우리 완전 철책선 끝에 가장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가지고 과호흡을 일으켜가지고, 걔를 업고 내려오는데 개고생하고 사람들이 막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라고 막 밑에 애들한테 막 종교 얘기 엄청 하고, 막 그거를, 애매하잖아. 종교 얘기 같은 것들이 내가 닥치라고 말을 하기 되게 애매해. 그런 것들이. 예민한 거니까. 애매해.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놈이었는데, 걔가 이제 과호흡 연기를 엄청 잘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거 아니다 했는데, 그거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진단서 떼오면 또 떼와요, 진단서를. 과호흡 같은 게 되게 애매하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아닌 것 같다 계속 내 주변에 나랑 친한 멤버들이 그러는 거야. 걔랑 이제 동기거나 선후임이거나 막 이런 애들이, 그 김장님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김장님 저거 진짜 아닌 거죠. 죽겠습니다. 제 때문에 막 계속 말을 해도, 내가 이걸 공식적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걔랑 이제 면담을 내가 하거나 해도, 나도 걔가 의심스럽지만, 됐다, 이거 우리 묻자. 얘 확실하다. 너는 이제 끝까지 넌 맞는 거고, 우리도 다 그렇게 믿는다. 하고 했는데, 이 미친 새끼가 전역하기 이틀, 내 전역하기 이틀 전에 다 있는데, 그 저녁 파티하는 날에, 김병사님이 저 사실, 그거 쇼였습니다. 이 지랄하는 거야. 그거를 누가 물어봤어요. 친한 애가 이제, 김병사님 가니까 이제, 너도 이제, 짱 먹어서 그냥 까라 하고 장난식으로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불안하긴 했거든요, 속으로. 불안하긴 했는데, 설마 아니겠거니 하고 나도 그걸 말리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걔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아, 당연히 저도 쇼였습니다. 막 이지랄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새끼들이 존재한다니까요, 진짜. 저도 그 친구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걔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놀림거리가 되고 병신이 되는 거 아무 신경 안 써. 나중에 그냥 즐기는 편이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제가 대화해본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네가 일을 하는 거 그렇게 미련한 거다. 내가 이거 하는 게 똑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거의 사이코패스야. 나도 그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산에서 걔를 업고 내려오는 그 멤버들이 고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걔는 그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까지도 우리가 내 생각엔 다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입에 웃음 뜨고 눈만 점점 미소가 없어지는 거 알죠? 입은 이걸 들어야 되겠거든. 이 상황에 얘 얘기를 끝까지 끌어내야 되니까 입은 웃고 있어 다. 근데 눈은 점점 더 화가 나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같은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다 그거를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끝이 딱 나자마자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걔를 좀 조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존재들이 진짜 있으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 친구 이제 예훈이라고 하는데 박예훈 너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렇습니다. 박씨가 문제네. 네. 근데 방금 금강아지님께서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얘기 되게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군대는 안 가는 게 낫지. 안 갔다고 해서 그 2년 동안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군생활을 지내보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왜 용납이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한 게 합리화가 된다면 제가 한 군생활이 무효화가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니까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네. 군생활이요? 군생활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거기서 2년 동안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하지만
군대를 안 갔더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 대단한 걸 얻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당연히 억지로 2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 있으면 그런 막 고민이나 생각이 안 깊어질래 안 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전의 사색. 네,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뭐 뿌듯하진 않아요, 저는. 네, 근데 없고 말고를 떠나서 의무니까요. 근데 그 의무라는 것도 다들 김기사처럼 생각을 거의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지. 이왕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하자지. 네. 네, 이건 내가 국방의 의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나라는 그만한 병력을 지금 필요로 하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 전략을 짜놨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통일된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나한테 폭력을 한다. 근데 나도 어떻게든 이 폭력에 대응하겠다. 나만의 방식으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자면은 옆에 이 의무를 쫓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 사이의 싸움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징병제를 없애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저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의 행동 때문에 제 동기는 휴가를 잘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등병 첫 휴가를 잘렸어요. 예. 그 나가는 날, 다음 날 나가는데 전날 고문관 친구가 감기약 3봉지를 거기서 들이마시면서 거품을 무는 척을 해가지고 아 이런 느낌 있다 이거. 아, 일단 많이 봤어 진짜. 아. 저희는 실제로 탈영이 있었어요. 어. 왜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한 명이 없대. 와. 그래서 부대를 막 사사스 뒤지는데 와. 그때 이제 당직이 중사였는데 가고 오더니 야, 요 앞 편의점에서 카드 긁힌 거 나왔다. 들어가라. 와. 근데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인원 체크를 안 한 거야. 예. 걔네 다 줄줄이 그 창강했네. 영창 가고 거기 당직이었던 당직사가 이제 뭐 장기였는데 예. 잘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 진짜. 갑자기 그 피해를 입었다 얘기하니까 예. 딱 생각이 나네. 또 까먹고 있다가. 네. 자, 한 명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예, 진짜 한 조직 자체를 완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죠. 네. 그리고 군대에서 걔한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관심병사니까 바로 영창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친구에 대해서 뭐 폭력 같은 것들 쓸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얼차려를 주는 것도 제한적이고 매우. 예. 특히나 병사 단위에서 어렵고.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행보관 5명 겪었는데 네. 마지막 행보관이었는데 행정소대에 있는 한 명을 맨날 갈구는 거예요.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막 갈구고 막 욕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모으더니 내가 왜 쟤만 갈구는 줄 아냐? 쟤는 아무리 갈궈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애들만 딱 갈구고. 그래서 정철민 병장을 보면서 아, 때리면 안 되는데 저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예, 놔둬야 되는데 예. 막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투트랙으로 가야지. 예.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아나백님이 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더 피보는 게 그렇죠. 작업을 시킬 때도 잘하는 애들 데려가 훈련을 시킬 때도 잘하는 애들 데려가 잘하는 애들은 하기 싫은데 다 불려다니는데 못하는 애들은 그 남는 자리에서 자기 세력을 키운다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금강아지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바이트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바이트? 저한테 이 오바이트라는 어떤 거냐면 취객이 그 새벽에 들어와서 네. 제가 일하는 PC방에 키보드에다 한 오바이트인 거죠. 아, 진짜. 아우, 끔찍하다. 말만 들어도 짜증나. 그거를 닦고 말리고 다시 끼워도 냄새가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한번 없어요. 그렇게 오염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스페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걸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더럽혀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도 이거 바꿔지지도 않는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진짜 오바이트가 맞는 게 제 생각에는 정철민 분대장의 그 분대가 엄청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 임무도 다 완수하고 내려와서도 지금 최고의 분대라고 불리면서 서로 재밌게 지내고 있었고 이대로만 전역하면은 군 생활이 완전 만족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 준 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결국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다 외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장이고 대대장이 이 분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서로 만족하고 뿌듯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를 한 놈이 와가지고 다 깨부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완전히 부대가 해체되고 네. 군대가 폭력 분대가 돼서 해체되고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누워가지고 아 나의 집이 파괴됐다, 나의 공간이 파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저는 이게 영화가 장편이라면 충분히 표현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대사 하나로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분대에 대한 애착 그런 것들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이등병이 손들고 완벽하게 대답했을 때 이렇게 내 파라다이스가 완성돼가는 것 같았다. 그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주입회에서 막 철수하고 임무를 다 완수했다. 가장 군 생활이 커다랗다고 생각했던 걸 완수했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그 임무를 다 성공적으로 마친 에이스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많을 것이고 곳곳에 다 있겠죠, 상황마다. 그런데 되게 쉽게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조직 자체가 사실은. 그 조직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나는 사실 사병에 불과하니까.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별로입니까? 저는 이 영화 보고 키워드로 책임이라는 걸 꼽아왔는데 결국은 군대는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이고 그 조직이 진짜 안 좋은 의미에서의 조직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고 조직 속에 인간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조직. 그 속에서 창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감시를 안 받고 자기만의 인간들의 세계를 공동체를 키워왔던 전 정철민 분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대가 그 조직의 통제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중대장이 잘못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사단장급이 와가지고 막 순찰을 하죠. 순찰을 하다가 이 정철민 분대에 있는 쪽으로 오더니 그 분대장한테 훈련 참 잘하고 있네 하면서 인자한 웃음하더니 군장을 까겠대. 아, 사단장이 얘기를 하죠. 이런 새끼들 있다고. 내가 진짜 높은 새끼들 중에 순찰 와가지고 애들이 제일 취약한 거를 까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럼 지들은 군장 그만한 거 메고 행군도 안 하고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닐 거면서 제일 취약한 거 군장 2개 까라는 거야, 일선 병사들한테. 그래도 정철민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 순간 머리숱을 굴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군대장인 자기 자신과 이등병 걸 깐다고 해요. 진짜 형편없는 분대면은 분대장 거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철민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FM으로 썼다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높은 사람이 자기가 FM으로 싸면 밑에 애들이 솔선수범을 보고서 자기들도 하게 돼요. 그 공동체의식이 자기들 분대를 끌고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분대장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념 같은 게 생기고 그런 뭔가 공동체의식과 이념과 뭐 이런 것들이 그 분대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등병은 아직 우리 이념에 물들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등병이니까 쌌겠지 이러는데 저는 이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영화의 유일한 제가 이 영화의 비현실이라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장면인 거기서 등장해요. 봉투 2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봉투 2개에 바람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그걸 쌓았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지. 7명짜리 군대에서 걔한테 당연히 마크하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걔가 그걸 싸는 걸 몇 번을 다시 싸게 했을 거란 말이지. 심지어 애가 꼬르만 이등병이라면 더더욱 그랬겠죠. 근데 걔 거에서 엉망진창이 나와. 근데 물론 GOP니까 다르겠지만 저희 그거에서도 실제로 이등병이 그딴 식으로 싸가지고 걸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새끼가 생각이 나서 아이 개새끼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제가 본 가장 창의적인 가라 군장은 겨울 군장은 그 침낭을 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분은 상병이긴 했어요. 되게 착한 형인데 5갤런 통을 침대 그 침낭피를 씌워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친하니까 간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우리 내가 퉁퉁 뚫리면 퉁퉁퉁 하지 마. 진짜 웃기네. 가장 창의적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그 총도 막 분해해가지고 가볍게 해가지고 총열 덮개 달통 다 빼고 총열만 원래 채로 그거죠. 놀이생가 그 안에 무거운 네. 뭉치 그거 하나 빼면 되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가볍게 한 상태로 얘가 싸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사단장 앞에서 까발렸을 때 중대장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대장이 제대로 잘못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집단적으로 기합을 줘요. 가장 안 좋은 방식이잖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이등병 하나 잘못했는데 이제 분대 전체를 기합을 주고 그게 이제 폭력으로 가면서 결국 결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방아쇠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중대장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책임이 과연 없나? 자기 책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건 지휘관인데 자기가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병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또 집단적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대대장이 그 자살 미수 소동이 벌어졌을 때 역시 그걸 덫을 쳐놓은 다음에 자기가 제일 믿어야 하는 병사를 갖다 버리잖아요. 버리는 패로. 그런 것들에서 윗사람이 책임을 안 지니까 이 조직이 결국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요새 비슷한 사건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 시스템 군대에서 무조건 책임자를 찾아내서 경질한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제 그런 관리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의 잘못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그 단체로 이렇게 기합을 준 것보다 사고 났을 때 중대장이 이제 그 당직 사관인가? 당직 사관한테 와가지고 야 너 뭐 이런 일로 전화를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이 제일 쓰레기 같았어요. 이거를 우리끼리 감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게 박혀 있는 거지. 뭔가 사고 나면 무조건 감춰야 된다. 퍼뜨리면 안 된다. 맞아. 근데 나도 있어 그거는. 나도 그 장면에 그 생각했거든. 아 미친 새끼가 이거 전화했네. 제대로. 그리고 실제로 부대에서 그런 자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보고 같은 것들이 또 우리 부대는 되게 산악 깊은 곳에 있어서 잘 연락이 안 되긴 했지만 그런 걸 최대한 감추는 부대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이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대대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봤거든. 연대랑 대대가. 그럼 와가지고 또 걔네는 또 성과 내려고 엉망진창으로 또 하고 가잖아요. 막 여기서도 보듯이 대대장은 군대 해체해버리고 그러면은 연대에서는 또 대대나 중대 수준을 완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저건 창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저 군대 없애버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폭력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화만 안 했었다면 사실은 최선의 결과가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중대장도 사실은 모든 거를 정철민이 아니라 걔한테 물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그런 사건에서 이 시스템을 막 꼬집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군대에서 예를 들어 뉴스에서 본 게 그 병사가 되게 아프다고 했었는데 뇌 쪽인가 어디가 막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무슨 뇌출혈인가 뭘로 이렇게 쓰러져 갔다고. 네. 근데 그걸 쉬쉬하다 보니까 이 새끼 뺑기치네 이걸로 가다가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관심병사든 뭐든지 돈을 들든지 말든지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그런 케어나 이렇게 속가내기 같은 거는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책임자를 무조건 찾아내서 경질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거기서도 근데 저는 이 고문관의 문제입니다. 고문관이 오히려 그런 이제 진짜로 아픈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게 가리게 하는 거는 결국 고문관들이 사이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게 더 눈을 가리는 그런 거라고 걔는 뭐 생각해요. 어차피 말할 필요도 없이 예. 미친놈이고. 그러니까 저도 진짜 뭐 강대리 말에 공감하는 게 진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를 대안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벗기고 끝. 우리 책임졌다 끝. 거기에 똑같은 시스템에 다른 사람이 들어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꼬리 자르기죠. 똑같아요.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만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알고 막 덮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거를 아까 저도 말했듯이 이걸 감추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조직 자체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라는 집단 자체를 신뢰를 못하니까 우리가 더 이 군대라는 조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대에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면 서로 좋은 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끼리 감췄으면 더 좋은 결과가 왔을 것이다. 고문관만 더 병신 만들고 정철민은 손해보지 않는 채로 더 그럼 부대가 잘 굴러갔겠죠. 그 고문관한테 놀아나지 않고. 네. 근데 결국 그렇게 안 되고 대대에 보호가 돼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군대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군대라는 조직 그 자체가. 저녁 막 할 때 새로 왔던 신입 소대장이 있는데 그 소대장한테 군대원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걸렸어요. 근데 소대장이 꼬신 거죠. 네가 이걸 보고를 해서 자진 납세를 하면은 내가 최소한으로 줄여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 선에서 안 끝내고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중대장이 또 대대에 보고가 돼서 얘는 영창을 가고 그냥 이게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는 걸 보면서 그죠. 아 이거는 물론 핸드폰을 가져온 그 친구가 잘못된 건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보고를 할수록 이렇게 알려질수록 네. 피해가 커진다는 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군대 안에서. 네. 그래서 정답은 없고 이거를 어느 선에서 처리할지는 그 안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군대라는 조직 자체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네. 네. 일단 키워드 제가 토크까지 뒤늦게 키워드 하나 뽑아도 될까요? 네 꼽으세요. 군기. 군기. 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저 같은 경우에도 김 기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군대 처음 갔을 때 좀 네. 국가의 의무를 다한다. 그리고 저 되게 막 내가 이 막 호를 관리하고 막 이걸 타는 일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좋았거든요. 네. 어린 마음에. 근데 나중에는 그게 좀 옅어졌죠. 제가 군 생활할 당시에가 뭐 선진병영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부조리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되게 사소하게 뭐 관등성명 되는 거 못하게 하고 네. 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말년병장 때 보면은 거의 위아래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그 친구 같이 이런 고문관이 들어왔을 때 제가 만났던 고문관 그 후임처럼
이런 행동들로서 내가 달콤한 결과가 결국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네. 걸 따끔하게 이제 자기가 느끼면은 군기로서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군기가 그렇게 바짝 들어있는 병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는 파견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는 편한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 체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후임들한테 그래서 관대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 동기들이 좀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좀 군기 반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근데 그렇게 군기를 잡는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있고 잘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군기가 들면 저렇게 잘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건 고문과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은 아예 그냥 자기가 군기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잘해줄 때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수원에 있을 때와 이 배에 있을 때의 차이. 예. 굉장하죠? 왜 차이가 날까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예. 근데 저는 군기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군기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더 많으면 그 군기를 완화해야 되고 또 그냥 그런 거죠. 언제나 정도의 문제죠. 군기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으면 그 군기를 좀 더 키워주면 좋고 그 왜 군기라는 거를 막 탁 치면은 몸 부딪히기만 해도 관등성명 딱딱 나오고 생활을 그냥 각 잡고 정말 이 애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꽁꽁 묶어둔 채로 완전히 군대식 사고, 군대식 행동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군기라면 저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애가 실제로 전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더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지휘관도 만나봤고 그 다음에 삶 같은 거는 약간 풀어주면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복무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최전방에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의미 있게 깨우쳐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한테 북괴군을 죽여야 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곳에 있고 왜 우리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우리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어떤 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실제로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 거를 동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매 투입 때마다 알려주고 외쳐주고 그랬던 분들이 지휘관이 계셨었거든요. 모두가 따랐어요 그 사람을.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게 군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식을 계속 불러일으켜주고 그걸 공유하고 하면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군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군인으로서 이곳에 와 있는 걸 자랑스럽게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평소에는 의미 없이 자고 그 앞에서 버티고 오히려 뒤만 바라보면서 경계 서는 일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장교들 올라오면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자극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앞을 보고 있고 감시하고 막 언제 탈영병 오나 옆 사단에서는 뚫렸대 탈영병이 와갖고 벨 눌렀다더라 우리는 그런 일 없게 하자 우리는 저쪽에서 혹시 오를지 모르는 그런 것들 대비하자 말 그대로 우리가 온 이유에 맞춰서 복무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군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미군 보고 막 빠졌다 하는데 훈련할 때 되게 빡세게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군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애들 패고 애들 괴롭히고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엉망인 것 같아요. 막 우리 때 콤프리크 같은 거는 일병부터 먹을 수 있어. 뭐 숟가락 같은 건 언제부터 쓸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바지 빼고 예, 넣고. 맞아요. 그죠? 군용 내복 같은 건 또 언제부터 싸제는 언제부터 카라 입을 수 있어. 카라 뭐 다리 꼬고 주머니에 예. 손 넣고. 막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떤 새끼가 언제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있어. 무슨 사정 같은 걸 만들어야 될 판이야. 이런 것들을 군기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엉망진창인 것이고. 예, 그런 저도 거죠. 제가 생각하는 군기는 할 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말한 건프레이크를 언제 먹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군대 자체 국방부 자체에서 군기 자체를 자기네들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선진 병영을 했을 때 근데 그것보다 올바른 군기가 뭔지 병영 문화를 이렇게 김 기사님이 얘기해주신 지휘관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같은 그런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에도 금요일인가 점심 때 되면 자고 싶은데 맞아요. 예. 그 국방 TV 틀어가지고 맞아요. 자꾸 이상한 거 보게 하는데 정운교육하죠. 정운교육 와 나 진짜 우리나라 진짜 갈 길이 멀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한번 해보죠. 혹시 이 영화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마지막 그 친구가 이렇게 울면서 정명철민 정철민 형 왜 자꾸 불러? 정철민 NDSM 가기로 한 형이잖아요. 정철민 병장 보면서 울으면서 정철민 병장님 밑에 있었을 때보다 편하다고 악지르는 그런 장면이 제 첫 후임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에도 제가 갈 때
너 이렇게 사니까 편하니 이런 막 질문을 좀 저 나름대로 좀 비아냥식으로 했는데 아, 강대리님 없어서 엄청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서 막 뛰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후임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근데 지는 생활은 편했지. 근데 그거를 약간씩 지도 남자라고 가끔씩 자존심을 세우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니까 얘도 지 생활의 회의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게 뭔지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냐 병신아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건데 얘는 그래 너보다 편하게 부생하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서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의 그 마지막 그 표정이랑 대사를 느꼈어요. 딱 그 친구를 보는 듯이. 네. 아, 금강아지님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친구가 손목을 끊고 나서 기절해 있을 때 네. 병장이 그 대대장한테 불려가기 전에 너 깨 있는 거 안다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옆에서 앉아서 막 독백을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보면서 진짜 뺨을 때려주고 싶 누워있는 애를 뺨을 때려주고 싶어. 아, 나도 진짜 한 대만 때렸으면 시원했을 거야. 예, 한 진짜. 대를 안 때리더라고. 딱 때렸으면 일어났을 텐데 진짜. 그러면서. 예, 진짜 나 그렇게 일어났을 텐데. 아니 그 작화가 진짜 예. 눈 이렇게 맞아. 안경 쓰고. 네. 그림이 딱 증폭시키죠, 그 느낌을. 아. 아나백님 어떤 장면 기억 남으세요? 저는 뭐 오늘 주제의식에 좀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파스트 페이스 걸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이제 상병이 막내잖아요. 1호차 올라옵니다. 저 정철 명장이 야 연극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 이렇게 네. 하잖아요. 사실 저도 연극을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이 했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제 첫 소대장이 ROTC였는데 아침에 훈련 집합을 해요. 저 이제 땅개였는데 야, 보통 이제 행정병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제 친구들은.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쭉 2년 동안 땅개를 했어요. 이제 소대장이 나오더니 야, 너네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너네 학교 가기 싫었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너네도 싫지? 야, 나도 싫어. 어쩌겠냐.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하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네. 또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보여줄 때는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삶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아, 너무 그런 거에만 너무 내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여태까지? 좀 더 본심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물론 정철민 병장도 그런 선택을 했던 건데,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군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알맹이보다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잘해오시는 그 선생님의 그런 연기력에 감탄을 보냅니다. 네. 괜찮았나요?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이 보통은 우리가 고문관처럼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 폭력의 가해자들을 안 좋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게 아니라서 오히려 반대라서 되게 좀 놀랐어요. 우리가 군대 폭력 얘기를 하면은 뭐 임병장 난사 때도 임병장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병사였는지, 그 다음에 그 의무병 그 독립소대에서 엄청 괴롭혀갖고 병사 하나 죽었었잖아요. 전에. 그때 그 걔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 이제 필로폰 하신 뽕 하셨잖아요. 그 채팅 앱에서 여자 경찰분과 지금 그냥 너 뽕 맞을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경이라서 걸리신 그 여경이었어요? 네, 여경이랑 채팅한 거예요, 미친놈이. 남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여경이 직접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남경필 씨가 직접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 남경필 씨 자제분도 이제 군대에서 거의 성폭력 가까운 뭐 그런 일들 하고 폭행도 하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추행했다고. 예, 추행하셨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가해 행위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 가해보다 더 많은 빈도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고문관들이 오히려 부대 전체를 엿먹이는 경우. 근데 우리가 그 고문관들을 약자기 때문에라고 흔히 약자라고 믿기 때문에 걔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진짜 많은데 그 상황을 되게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의의 정말 어떻게 보면 괜찮은 병사였던 그 정철민 병장이 군생활 막판에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철민 병장이 아 병장님 걔가 휴가 나가야 되는 열심히 하는 게 휴가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때 아 이제 나도 말년인데 문제 생기면 어떡해? 라고 했던 그 병장이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는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남는 거 없어. 대대장 너 알아주는 거 같지? 맨날 철민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지? 그 새끼들 다 그냥 지 보신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영화가 엄청 잘 보여주고 있다. 그거에 되게 감탄하면서 영화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고문관이 약간 양의 탈을 쓴 강자죠. 늑대죠, 오히려 자기들이. 그죠, 그죠. 그렇지. 그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 미수라고, 안경 쓴 사람이 때리러 이런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약함을 오히려 무기로 삼고 휘두르는 쪽이죠. 이게 무서운 게 고문관 둘이 붙여놓으면은 지들도 무서워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고문관은 에이스들이 자기를 못 친다는 걸 알아. 왜냐면 포기할 결심이 많거든. 군 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 고문관을 상대로 한 대 치는 수가 없어. 자기 군 생활을 더럽힐 수가 없거든. 쳤다가 영창 갔다 오고 그동안 쌓아온 거 다 잃어버리고 다른 부대 차출되고 어떻게 걔가 감당하겠어요. 결국 피해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구조 자체가. 네, 그거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철민이 손해보는 게 너무나 저는 보면서 계속 안타까웠어요. 그 마지막에 전역할 때 막 이갈면서 전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얘가 군대를 돌아볼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영원히 그 패배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대장이 또 능글맞게 아유 우리 철민이 대대장이 제일 싫더라고. 여기는 네. 다 있고 네. 사회생활 잘하는 목소리도 너무 재수없어. 네, 진짜로. 사회라는 게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딱 그 대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군인이라는 느낌도 전혀 안 나고. 맞아요. 네, 진짜 개새끼지. 능글맞게 그 꿀밤 계속 얘기할 때 낚시 빡빡 던지는 게 보였거든요. 네. 물지 마라 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네, 영화에서 보통 악역을 그려낼 때 이런 방식의 악역을 창조할 수 있구나라는 게 고문관보다 훨씬 큰 악역처럼 느껴지니까 예. 대단한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 그 정철민의 그 마지막 이 악무는 게 우리 모두가 지금 끝나고 느끼는 그 감정 아니에요? 그죠. 이 영화는 끝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나중에 이제 그것도 보고 싶더라고. 얘가 병장돼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진짜 나쁜 새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놈이?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연관 콘텐츠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금강아지님, 연관 콘텐츠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확 연관된다기보다 한 장면에서 저는 그 공감이 돼서 들고 왔는데, 여기선 대대장이 개새끼였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중대장이 개새끼였던 영화인데, 고지전이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무리한 작전을, 자기는 작전에 대한 예도가 아예 현저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무조건 그대로만 하려고 병사들을 죽음의 사지로 보내는 그런 중대장이었거든요. 네. 그 연기했던 사람이 악어 중대였나요? 예, 악어 중대에서 나왔던 네. 그 중대장을 이제 고수가 총으로 쏴 죽이죠. 네. 그런 장면을 보고 약간 오버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 대대장을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여튼 군인이라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생각해봤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위치, 또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네. 진짜 문제들이 진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봐서. 솔직히 군대 관련된 영화들이 뽕이 들어간 영화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고지전은 솔직히 많이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그것도 나름대로 한국 군대에서 그 과거의 역사였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 같은 부분을 또 잘 살렸다고 봤거든요. 왜 휴전 직전에 마치 무슨 게임 하듯이 너네가 마지막으로 점령한 땅이 너네 땅이다 라는 식으로 하고 이게 마지막 전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얼마나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그냥 한낱 부품 전쟁하는 그런 걸로 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고지전을 봤었는데, 여기서도 약간 자기들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떼기 식으로 병사들을 사용 소모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화하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쟁과 군대라는 소재가 얼마나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가야 되고 네. 그 상황이 다 계급화되어 있고 일상 속에서 만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네. 누가 그런데 자기를 밀어넣겠어요? 회사 중에 아주 빡센 회사 정도가 아니라면야. 그리고 회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오갈 수 있지만 군대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진짜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환경상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한 자랑 이 창 말고는 이런 식의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영상 콘텐츠 하나 떠오르네요. 네, 푸른 어떤 거탑이라고.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예. 그 시트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 사실 그걸 보면서 이제 군대 관련 코믹 컨텐츠인데 사실 보면은 훈련이나 뭐 사격 뭔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나오고 다른 에피소드를 많이 다루죠. 네, 군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무생활. 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것과 동떨어지고 있나. 네. 근데 아까 이제 강 대리님이 포를 다루셨다고 해서 네.
근데 뭐 그거는 좀 무게감도 있고 그러는데 전 소총수였어요. 장갑차를 타는 소총수였는데 장갑차 안 타고 훈련할 이제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데 총을 쏠 때 입총을 하라고 막 탕탕탕탕탕 이렇게 총을 두드리고 막 진짜 유탄 발사 빵 이거 하고 그때가 왜 시켜 진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나 진짜 맞다. 그 생각이 분기 빼는 좀 거지. 들어요. 그렇게. 예. 분기 빼는 훈련을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입으로 크게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예. 뭐 무슨 이유가 있어 그게. 네. 그 순간 자아와 멀어지잖아요. 나의 입과 자아는 멀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걸 하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K9 자주포였나요? 네. 그 폭발해서 이제 사람들 죽고 막 화상 입고 그런 사건도 발생했는데 되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진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판에 반대쪽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문관짓 한다거나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이 집단 자체가 되게 불균형한 것 같아요. 누구는 되게 위험부담이나 고생을 막 다 집어쓰고 있고 누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이런 또 것들이 재밌는 게 위험할수록 또 그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군대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그 저희 옆 분대장이었던 분대장의 그 분대 훈이 생각이 나네요. 그 분대장이 되던 날 그분이 자기 분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따라해라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던 분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190에 덩치도 막 산만한 그런 사람이 네. 항상 그 작업을 빼기 위해 다리를 절면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분이 분대장을 하면서 그런 분대 훈을 내는 걸 보면서 저런 게 군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부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이 분대에서 먹혔던 이 부대에서 먹혔던 그런 방법이 다른 부대 다른 분대에 가서는 전혀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마다 정답이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어느 분대에 속했을 때 다리 절고 이런 거 안 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엉망진창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 돌이켜보면 그리고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 가서 막 그렇게 고통받다 죽는 경우들도 보면은 진짜 이게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열심히 안 했거든요. 연기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군대장을 상병 3개월 때 달아가지고 처음에 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퍼져서 좀 그리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열심히 해서 뭐가 남지? 그런 생각을 이제 병장 달기 직전부터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임 분대장은 너무 빨리 다니까 또 밑에 분대장 있고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했던 게 그 두 분대장이 성격 자체가 약간 쓰레기였어요. 그냥 애들 갈구고 막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밑에 있으면 솔직히 가만히 있기 편해요. 예. 알아서 다 잡아주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군대 이야기를 이제 너무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군대 얘기가 이제 하면 안 되는 얘기, 마련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 얘기. 네. 남자 넷이 모이니까. 네, 근데 이 창이라는 영화가 군대 얘기로 이렇게 쭉 끌고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의 콘텐츠다. 네.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 아나백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영화? 추천 유지입니까? 예, 추천 유지고요. 아까 김 기사님 말씀처럼 뭐 진짜 실제로 벌어졌던 그 군대에서의 사건 사고들이 어떤 형태였는지 진짜 양쪽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런 거 따지긴 어렵겠지만 이 영화가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각을 보여준 것 같아서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네. 추천은. 네. 강대리님은요? 저도 강추합니다. 아까 김 기사님이 말했던 그게 되게 감명 있게 들었어요. 그 창이 없어서가 아닌데 창을 다른 걸로 이 책임을 회피하는 그거. 네. 근데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거는 거의 솔직히 창 없는 그 방 안에 가둬놓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냥 제가 어떻게 이런 막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겠고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배 타는 것도 창 없는 방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뭐 누구 하나 뭐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치죠. 뭐 현대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재수 없어서 사망설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쳐요.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안 되고 하면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돌아볼 때 이거 진짜 여기는 창이 없는 그런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네, 그거를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악질 기업이죠. 아니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예. 너 거의 현대 떨어졌구나, 나랑 같이. 나도 3개 다 떨어지고, 강대리도 1, 2, 3지망 다 떨어지고. 지금 3개 다 나왔습니까? 저 남은 거 2개 중에 아직 2개 다 안 나와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에 약간 거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3개 붙으면 2개는 좀 고민 좀 해주고 안 가고 나머지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2개 떨어지니까 되게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나도 한두 개는 붙을 줄 알았나. 1, 2, 3지망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파도를 타게 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강대리까지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금강가지님. 네, 저도 추천을 합니다. 역시 언제나 저도 이거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2번째인가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오바이트 같은 영화였지만 그래도 추천을 하게 되네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하신 장면이 그 창의업 여기 안에서 주된 문제는 처음에는 고문관이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네. 또 뒤에는 막 대대장인 것처럼도 보이고 막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떠넘길 때 창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구타도 유지가 됐었고 몰래 취식도 하는 그런 나쁜 분대였기 때문에 해체를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물론 고문관이 이게 방아쇠가 트리거가 됐지만 군대 안에 원래 만연했던 문제들을 찝어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고문관은 어디나 있을 거예요. 세상에도 다 있고 고문관이 문제라고 하기엔 어디나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일으킨 거는 항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나 고문관 같은 애들은 태어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게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왜 그렇게 해결되지 못했느냐?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철민만이 자기 분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어요.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 분대에서는 이런 거 용납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걔가 엿먹은 거예요. 걔가 만약에 옆분대 분대장처럼 아이 나 그냥 전역하면 돼. 이 분대 그냥 알아서 흘러가라고 해. 이렇게 했으면 얘는 전역하고 그냥 무사히 전역하고 잘 됐을 거야. 아마 중대장도 그 분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열심히 만들고 내가 분대장으로서의 일을 소임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걔랑 이게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 거고 그렇게 엿먹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에 중대장이랑 대대장 엿 안 먹고 잘 승진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다 책임을 다 안 하기 때문이야. 네. 자기가 지휘관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거나 진상조사를 좀 더 제대로 한다거나 그래서 좀 더 책임 분배를 제대로 하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다 정철민한테 가장 편한 방식으로 밀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라는 점이 이 영화 보여주는 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진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고 진짜 이가 갈려요, 이 영화 보다 보면.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텐데 정철민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 하게 되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서 이렇게 한번 때리고 가서 이렇게 괜찮아 형이 이거 해줬어야 돼요. 이걸 안 했어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데 그럼요. 채찍만 너무 했군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진솔한 대화 같은 거 없다니까. 딱 이런 식인 거지. 계산돼.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빡침이 있으면 연민의 감정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 영화 계속 보말 주는데 네. 보통 이런 영화에서 결국 악한 거잖아요. 저는 대대장이 되게 악한 놈이고 중대장도 사실 악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문관도 악하고. 근데 왜 이들이 악한가를 곰곰이 들여다보니 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들 약점이 있는 거죠. 고문관은 남들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군 생활을 하기엔 너무나 힘이 들 수도 있고 자기 능력에 벗어나서 혹은 좀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을 택했고 계속 연기하고 비겁하게 하다가 다 엿먹이는 그런 사람이 돼요. 중대장 같은 경우에도 당당하게 있었던 일 다 얘기를 못해요. 네. 대대장한테 자기가 어떤 꼴 당할지 모르고 네. 영화가 또 한마디 앞에 딱 넣어주죠. 네. 얘 지금 장기 안 되면 진짜 힘들어진다. 이번에 뭐 안 되면 진짜 힘들어진다 라는 식으로 한마디를 딱 깔아주기 때문에 중대장 캐릭터가 딱 설명이 되고 중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요. 대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대장도 자기가 이 사건을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사안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잘 구슬려갖고 네. 낚은 다음에 네가 폭력 분대장이야 라고 해서 편하게 그냥 다 해체시키는 걸로 네. 나는 문제 해결했다. 폭력 없는 부대 완성 막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대장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겁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악한 행동들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악이라는 게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다 약한데
나도 내가 약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약한데 심지어 추성훈도 약할 텐데 UFC에서 되게 맞고 다니잖아. 되게 센 척하지. 그러니까 세상 모두 추성훈같이 강한 사람도 다 약한 거야. 다 약점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약한 사람은 악함을 드러내기도 되게 쉬울 텐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기 안에 약함을 좀 이겨내고 악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족이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비밀의 숲을 네. 뒤늦게 보고 있는데 다들 뭐 하는 약간 약해지는 게 가족, 자녀. 근데 그게 없는 사람만 자유롭게 나오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서 약점이 되죠. 네, 너무나 큰 약점이고 또 비열한 게 건들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을. 그럼 거기서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재밌는 게 그런 또 극 중에서 보면은 그런 가족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인이거나 그런 또 가족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은 갈등하는 입장이에요. 항상 보면.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가족은 물론 가족으로서 그 의미가 큰 거지만 짐이 될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런 쪽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아무튼 정철민 안쓰러워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 정철민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전역하고 나서 이 사람이 되게 나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이 연상호의 그림 때문이겠지만 아니 되게 어둡게 보여진 그림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죽은 생활을? 뭐가 있다고? 뭘 준다고? 자부심이 있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개인적인 네. 건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같이 임무를 다 완수한 부대원들과 이제 놀면서 우리 재밌게 지내다가 딱 전역하는 그림 다 그리고 왔을 텐데 저 애 하나 때문에 꼬여가는 게 사실은 그랬을 텐데 전 정철민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등병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네, 거의 막판으로 가면은 내가 당면한 일들이 되게 또 그 상황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거의 이등병 이런 애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걔네가 막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해도 밑에 애한테 처리하게 맡기지. 저 이름도 안 외웠어요. 네, 저도 비슷해요. 그랬었는데 정철민이라는 사람은 에너제틱한 거지. 내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결국은 승자는 역분대장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배를 타면 그런 마인드로 일단 초반을 다 버텼습니다.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망사가 되잖아요. 3등 항해사가. 그때가 선장이 올라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선장이 올라와서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이 직접 배를 모느냐 아니면 사망사가 뭐냐.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선장이 대충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사고가 난 거야. 근데 사망사는 선장님이 이렇게 지시했다. 근데 선장은 내가 언제?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확실하게 요즘은 이제 뭐 CCTV도 있고 그 녹음도 다 되지만 확실하게 거기다 적으라는 거죠. 뭐 캡틴 코닝 이렇게 선장이 지금부터 조선함. 그 올라오면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장님이 조선하십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리 인자한 선장이라도 막판에 몰리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라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준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그 선장이 받아줄까요? 캡틴 코닝 이렇게 적어도? 그냥 물어보라는 거죠. 선생님 분위기 직접 모르니까. 조선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뭐 잠깐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유도를 해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장장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못한 얘기 없죠? 참 두서없이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안 한 지가 좀 되니까 이제 주구장창 이제 거의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돼버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 그 다음에 돼지의 왕 이 두 편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두 편 보셨나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다 봤어요. 얼마 전에 보셨어요? 되게 논쟁적인 주제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사이비와 엮인 종교 문제는 지금 TV 드라마 구해줘였나?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 뉴스를 몇 번 봤는데 엄청 인기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가, 잠식해 들어가는가를 다룬 영화고요. 그 다음 돼지의 왕 요즘에 학교폭력 가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을 다 고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있던 그 부산 쪽에서 벌어진 사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도 한번 조만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 아나백, 강대리, 금강아지 였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그 뒤에 그 어디 가노? 앉아봐.
군대가 좋다길래 지원해서 갔더니 내무반이라 들어갔더니 빠따만 주더라. 빠따 맞고 있던 도중에 어머님이 찾아와 아픈 엉덩이 쓰다듬으며 눈물만 흘리더라. 에라 18 이김이 18 족반다고 군대가 부모 잃고 애인 잃고 족반다고 군대가. 안 끝났다 아직. 군대 간지 1년 만에 휴가증을 받고서 애인집이라 찾아갔더니 시집가고 없더라. 군대 간지 2년 만에 제대증을 받고서 고향집이라 찾아갔더니 이사가고 없더라. 에라 18 이김이 18 족반다고 군대가 부모 잃고 애인 잃고 족반다고 군대가. 에이 씨발.